이번 시간에는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산술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등의 연산자들을 의미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학에서 연산과 동일하게 동작하는데요. 2 더하기 3, 2 빼기 3, 2 곱하기 3. 곱셈의 경우에는 x가 아니고 아스테리크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2 나누기 3. 나누기는 슬래시를 이용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계산합니다. 나눗셈의 경우에는요, 정수와 정수 연산이라도 결과는 항상 실수가 된다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슬래시 2개를 사용하면은 몫을 계산합니다. 연산자들 중에서 슬래시, 즉 나눗셈을 제외하고는 연산의 결과는 계산하려고 하는 연산자가 어떤 자료형이냐에 따라서 결과의 자료형도 달라집니다. 2 곱하기 3의 경우에는 6이 되지만은 2 곱하기 3.0의 경우에는 6.0이 됩니다. 6이나 6.0이나 같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래밍에서는 데이터의 유형이 다르면은 다른 값으로 동작이 될 수도 있으므로 자료의 유형에 대해서 잘 숙지하고 연산자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26과 5를 가지고 26과 5의 몫을 출력하면은 5가 나오겠지만은 5.0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몫은 5.0이 나옵니다. 퍼센트는 나머지를 계산하는데요. 26% 5 하면은 연산 결과는 1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사용하는 퍼센트는 나눗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여기서는 나머지를 계산합니다. 나머지 계산은 실수에서도 동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8을 1.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은 이렇게 0.2에 가까운 값이 나옵니다. 참고로 3.8을 1.2로 나눈 나머지가 0.2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저장할 때 이진수로 바꿔야 하는데 그때 이진수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온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산자들 중에서 별 2개를 이용하면은 승수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2 별 3 하면은 2의 3승 8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3 별 2 하면 3의 2승 9가 출력됩니다. 산술연산자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 슬래시 2개는 목, 그 다음에 아스테리크 2개는 승수였습니다. 다음은 대입연산자인데요. 대입연산자는 변수를 선언할 때 많이 사용했었죠.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 10을 넣어주세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 equal이라는 기호는 대입연산자에 해당됩니다. 보통 할당연산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넣어주세요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대입연산자는 다른 연산자들과 같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A는 3일 경우 A 플러스 equal 5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는 8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A가 3일 때 A는 A 플러스 5라는 식과 같은 식이기 때문입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퀄 사인의 왼쪽에 다른 연산자를 집어넣어서 연산자와 대입 연산자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퀄 사인의 왼쪽에 오는 것이지 이퀄 사인의 오른쪽에 오면은 잘못된 값이 전달되거나 아니면 식이 계산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A는 3인데 A 이퀄 플러스 5 하면은 A는 양수 5를 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A는 3이지만은 A 별표 이퀄 5는 A가 15로 계산이 되는데요. A는 3일 경우 A 이퀄 별표 5 하면은 이 경우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복합 대입 연산자는 이퀄 사인의 왼쪽에 다른 연산자가 사용이 되는 거였죠. 다음은 논리연산자는 AND 기호
AND라는 문자열, 그리고 OR 기호, OR라는 문자열이 사용될 수가 있는데요. 기호를 이용해서 AND와 OR을 표시할 때는 말 그대로 AND는 둘 다 참일 경우에 참, OR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일 경우에 참이 되고요. 영문으로 AND 또는 OR을 사용하면은 좀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true and true의 결과는 이렇게 true가 나오는데 true and 1의 결과는 이렇게 1이 나오죠. true and 1의 결과도 1이 나오고요. 앰퍼샌드 기호와 AND를 가지고도 논리 연산자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걸 한번 보도록 하죠. 리절트는 true and 1 and 0 이렇게 하고 리절트를 출력하면은 0이 되죠. AND는 true가 아닌 첫 번째 항의 결과가 반환이 되고요. OR는 참으로 판별되는 첫 번째 항의 결과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리절트는 10이 나오겠죠.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이 중에 참으로 판별되는 첫 번째 항의 결과를 얻거나 아니면 false로, 거짓으로 판별되는 첫 번째 항의 결과를 얻고 싶을 때 AND 또는 OR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OR 기호나 AND 기호를 사용했을 때는 좀 다르게 동작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절트는 true and 1 and 0 하고 리절트를 출력하는 건 잘 되는데요. AND 연산자는 문자를 이용해서 계산하려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OR의 경우에도요. OR라는 문자를 썼을 때는 널 스트링, 문자열도 비교가 가능하지만은 OR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려고 할 때는 이렇게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논리연산자였고요. 논리연산자 중에서는 그 반대, 논리 반전을 의미하는 게 있는데요. 다른 언어에서는 느낌표를 사용하는데 논리 반전은 느낌표가 아니고 낫이란 연산자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rue의 앞에 느낌표를 입력하면은 이 사실 주피터 노트북에서 느낌표는 명령행을 실행시킬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맨드 창이라고 부르는 거죠. 윈도우에서 커맨드 창을 띄워놓고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를 실행시킬 때 사용하는 거예요. dir이라는 것은 커맨드 창에서 현재 디렉토리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인데요. 이렇게 느낌표는 그런 용도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논리 반전은 느낌표가 아니고 낫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논리연산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죠. 비교연산자는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연산자는 크냐 작냐, 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 다르냐인데 비교연산자 중에서 기억해야 될 거는요. 동등 비교는 equal 2개, 다른지 비교하는 거는 not equal, 느낌표 equal이라는 거죠. 느낌표가 그 논리 반전으로 사용되진 않지만요. 비교 연산자에서는 같지 않다라는 걸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교 연산자는 숫자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문자를 가지고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벳 소문자는 알파벳 대문자보다 더 큰 아스키 코드 값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가 더 크다라고 나오고요. 보통 우리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세요 라고 하면은 특수문자가 가장 작고요. 그 다음에 숫자, 그 다음에 영문, 대문자, 그 다음에 영문, 소문자, 그 다음에 한글 순으로 크기가 비교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논리값도 비교할 수 있는데요. true하고 그 다음에 false하고 비교하면은 true가 더 큰 값으로 나옵니다. false는 0으로 매핑되고요. true는 1로 매핑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int true 했을 땐 1이 나오고 int false 했을 땐 0이 나오죠. 그래서 1보다 0이 크니까 true가 false보다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비트 연산자입니다. 비트 연산자는 숫자를 이진수로 변환해서 계산하는 연산자인데요. 슬라이드를 좀 키워놓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AND 기호, OR 기호, 그 다음에 햇사인, 그 다음에 tilde, 그 다음에 이제 꺽쇠가 2개, 크다 기호가 2개, 작사 기호가 2개. 이것들이 전부 다 이진수를 계산하는 비트 연산자인데요. 그렇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 비트 연산자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줍니다. x와 y가 각각 00, 01, 10, 11일 때 물결 무늬는 비트 반전을 의미해서요. 0은 1로 1은 0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물결 무늬 x, tind x 하면은 x 값을 x가 0이면 1로 그 다음에 1이면 0으로 만들어주죠. AND는 둘 다 1일 때만 1로 결과가 출력이 되고요. OR는 둘 중에 하나 이상 1일 때는 1이 출력되고 모두 다 0일 때는 0이 출력됩니다. 그 다음에 햇사인 베타적 OR라고 해서요. 두 값이 다를 때만 1로 출력된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x가 0b라고 붙이고 숫자를 0 또는 1을 입력하면은 이진수 값으로 값을 할당할 수 있는데요. 이 값은 10진수 43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y는 0b 이진수로 00001111 이 수는 얼마일까요? 10진수 15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값을 가지고 프린트 해보죠. 프린트 하는데 앞에서 포맷 배웠잖아요. 포맷에서 출력하는 형식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콜론 저는 빈자리는 0으로 채워주고요. 총 8자리 이진수로 출력해주세요 라고 포맷을 지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맷 함수로 x와 y를 AND 연산한 결과를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00001011이라고 출력이 되는데요.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그러니까 여기 1, 1, 1. 맨 첫 번째,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자리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0이 되는 출력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프린트 08b로 포맷 문자열을 설정하고요. 이번에는 x와 그 다음에 y를 5와 연산한 거로 출력해보면은 이렇게 00101111이 나오는데요. 맨 뒤에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1이 포함되어 있어서 출력은 00101111이 됩니다. 이 숫자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요. 그냥 이걸 10진수로 출력하면 되는 거죠. 똑같은 숫자를 다른 형식으로만 보면 되는데 숫자 10진수로 출력하는 건 D였죠. D. 이렇게 출력하면은 4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꺽쇠 2개, 그 다음에 왼쪽 꺽쇠 2개. 이거는 쉬프트 연산자라고 하는데요. 비트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건데요. 자, x가 이진수로 00101011 이 숫자는 43이라고 했어요. 숫자 10진수 43이고 이 숫자를 가지고 쉬프트 연산한 결과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8자리로 출력을 해보죠. 바이너리로 출력하고요. x를 오른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시켜 주세요 라고 하면요. 실행 결과는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가 보죠. 이 이진수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3자리만큼 이동시키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맨 오른쪽 3자리는 밀려나서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숫자 0이 3개가 왼쪽에 채워져서 실행 결과는 000 그리고 00101이 출력되는 거죠. 반대로 왼쪽으로도 시프트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 시프트는 이렇게 출력이 되죠. 왼쪽 시프트는 비트가 전체적으로 왼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왼쪽 3개의 비트가 이동되는데 맨 앞에 1이 하나가 더 남죠. 1이 하나가. 이거는 왼쪽으로 3개의 시프트가 이동이 되는데 요 1이 여기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8자리로 출력하라고 했지만은 실제 실행한 결과는 9자리이기 때문에 9자리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통 오른쪽으로 시프트는 2로 나눈 만큼,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3비트만큼 이동하세요 라고 하면은 2의 3승만큼 나누는 결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시프트는 2의 3만큼 시프트에 있다면 2의 3승만큼 곱하는 결과를 냅니다. 자, 연산자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잠깐 정리해보죠. 비교 연산자, 크냐 작냐 뭐 이런 연산자가 있었고, 동등은 이퀄 2개, 그 다음에 같지 않는 것은 not equal, 느낌표 이퀄이었고요. 그 다음에 BT 연산자, AND와 OR는 그 논리 연산자로 사용되기도 했는데요. 문자열은 논리 연산자 사용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베타적 OR, 그 다음에 비트 반전 울결무늬, 그 다음에 비트 시프트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지 인스턴스라는 건데요. 이지 인스턴스는 좀 독특하죠. 보통 데이터 유형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객체 유형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아직 객체 지향의 개념을 안 배웠기 때문에 어떤 값이 특정한 유형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is instance하고 3.5 float 라고 하면은 3.5가 float 유형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가 반환이 되고요. is instance 그럼 3은 float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false라고 나오죠. 3은 int 유형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수, 실수, 그리고 문자열, 논리형에서도 사용하지만은 나중에 객체 지향의 개념에서 어떤 객체가 특정한 클래스의 인스턴스인지, 즉 객체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기억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